안녕하세요 여러분, 축구입니다. 자, 오늘 HMM 결론적으로 뭐 거의 보합 수준에서 끝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그간 좀 올라왔던 거에 비해서 좀 이랬다. 뭐 사실 뭐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건 없죠, 전혀. 올라왔으니까 좀 쉬어가는 뭐 그런 느낌이라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조금 아쉬운 건 여기 CCR 보게 되니까 이게 돌파하려다가 못했네. 어쨌든 주꾸미는 이거 지켜보고 있습니다. 언젠간 얘가 이제 여기 돌파했을 때, 얘 영선을 기준으로 보면 될 것 같고, 이 영선을 이탈하지 않는 이상 한번 진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자, 뭐 오늘 뉴스 딱히 별건 없어요. 알다시피 오늘 25일날 뭐였죠? 예, 한일 항로 관련해서 이제 공정위가 부가하는 부가라기보단 결정하는 그런 거였는데, 전원회의를 하는 날이었는데, 뭐 이거에 대한 뉴스는 지금 없는 거 보니까 뭐 회의가 아직 끝난 게 아닌지, 그리고 뭐 사실 이거 결정된다고 해서 뭐 바로 때리진 않을걸요. 이거 좀 시간 줄걸. 근데 아무튼 지금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 오늘 있었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해수 장관님께서 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과징금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 그러니까 이게 당연한 거죠, 여러분. 세계적으로 이 독점이 아니고 뭐라 그러지? 그 담합, 뭐라 그러지?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 아주 담합이라 할게요. 담합을 해도 되는 섹터들 중에서가 해운이 껴있어요. 운인 단합을 해도 된다 이거예요. 이게 오히려 왜냐면은 좀 보호를 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좀 못 사는 애들. 그래서 이게 세계적인 뭐랄까 기준인데, 근데 지금 공정위가 저번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해상 운인 단합에 제재를 걸겠다고 하니까 이게 지금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거에 대한 문제점을 설명했다는 내용일 텐데, 그러니까 뭐 결론적으로 좀 쓸데없는 일인데, 어쨌든 이게 HMM한테 그렇게 크게 영향을 끼치진 않았습니다. 예, 근데 한중은 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이런 게 오늘 있었다라고 한번 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역시 뭐 이런 말 또 하시더라고요. 예, 민영화 계획이 없다. 그러니까 이게 HMM 주꾸기가 맨날 말하지만, 이거 민영화가 무슨 말이에요? 매각하는 거거든요. 어떤 일반 기업한테 넘기는 건데, 이거 생각이 없다고 하는 이유가, 근데 조금 이제 좀 잘못된 것들도 없지 않아 있지만, 아직은 이제 민영화 시점이 아니다. 아직은 좀 더 고쳐야 될 게 많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일단 내가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뭐냐, 이거 민영화 한다고 해도 오래 걸립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물론 다시 말합니다. HMM을 뭐 나는 몇 년 장투를 해왔고 앞으로도 이 종목에 대해서 장투를 해 갈 거야 주꾸마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랑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당신들이 옳습니다. 어차피 장투하게 되면 모르겠어요. 왜냐면 언젠가는 이거 민영화 되긴 할 거니까요. 다만 이제 주꾸미는 좀 뭐랄까 그렇게 오래, 그리고 지금 물려있는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우리 내 채널 보는 사람들 중에서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를 기대할 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그 사람들은 하루라도 빨리 나가고 싶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민영화는 역시나 좀 이 매각 좀 멀었다, 먼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뭐 SM이 하든 누가 하든 뭐 상관은 없어요. 상관은 없는데 이왕이면 그래도 현대 같은 데서 하면 좋지. 아무튼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겠고요. 이 기사는 잠깐 여기만 좀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해양수산부 장관이 이제 HMM과 관련해 당장 민영화 등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있고, 기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HMM 일정 수준에 올라온 건 맞지만 투자를 더 해야 된다. 근데 난 이게 너무 웃겨. 진짜로 아니, 투자를 더 해야 된다 맞거든? 지금 투자해야 될 곳들이 있죠. 다시 말하지만 뭐예요? 물동량 늘려야 돼요. 지금 뭐 100만 TU 이제 2024년인가? 100만 TU 된다고 지금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다른 지금 얘네보다 낮은 회사들도 베트남 업체였나? 그리고 TU 많이 늘려가지고 선봉량 많이 늘려가지고 지금 이제 바로 뒤로 올라온다는데, 그리고 2M 얘네 말할 것도 없이 엄청나게 물동량 많이 늘렸고, 그러니까 이 해운이라는 파이가 이렇게 커진다고 해봐. 지금은 이만했던 파이라고 하자. 물동량이 커져서 이제 이만큼 커졌어. 그럼 커지게 되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포션이 작으면 작을수록 나는 더 약해지겠죠. 더 약해질 거고, 당연히 이 크게 먹고 있는 애들이 좀 더 뭐랄까 지분을 먹고 있다고 할까, 간단히 설명해서.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좀 피해야 되거든, 미래에. 근데 지금 뭔 소리 하고 있는지 난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투자를 할 거면 뭐 물론 이 말씀을 하긴 했습니다. 투자를 해야 될 때, 요 내용에는 없구나. 그 투자를 해야 될 때 뭐 이 사람들이 말한 게 뭐 디지털 쪽으로 좀 더 이제 좀 더 활성화하고, 그 탈탄소 쪽으로 좀 더 이렇게 HM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역시나 좀 아쉽습니다. 뭐 이분도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죠. 이분도 뭐 HMM에 어떤 생각 갖고 있는 건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요. 뭐 이거 얘기했던 거죠. 지금 이제 세계적으로 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육해공, 그러니까 날아다니는 비행기에다가 배에다가 여기 트럭까지 해서 원스톱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는 그런
트렌드가 지금 있단 말이에요. 물류 회사들, 해운 회사들도 마찬가지고, 이 머스크가 세계 2위인가 1위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애들이 지금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 내용이 있네요. 아까 말했던 거. 여기 보게 되면은, 국내 해운기업이나 물류정책에 이걸 적용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해양수산개발원 관계자는 대표적인 국제선사 HML 경영 실적은 최근 시황에 입어 개선됐지만 항공시장 진출 등 종합물류기업으로 전환할 여력은 아직 부족하다. 오히려 디지털 전환 탄소 중립. 그러니까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주꾸미의 생각이긴 합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뭐가 아닌 거 같냐면 이건 진짜 아닌 것 같다는 거지. 아니 진짜 투자를 할 거면 제발 물동량 좀 늘려주시고요. 선박 발주 좀 많이 하세요. 왜 100만 TU로 만족하려고 합니까? 남들이 할 때 좀 따라가야죠. 그리고 두 번째 이거 근데 이거는 내가 봤을 때 한 방에 할 수 있어. 솔직히 한강만 필요 없고 매각을 잘 해봐. 나중에 이제 매각 얘기하겠지만 이거를 다시 맨날 말씀드리죠. 이미 이런 뭐랄까 트럭 같은 거 배는 됐고 트럭 같은 거 운송하고 있는 뭐 그런 업체들 그런 데다가 매각을 때려버리면은 둘이 한 번에 받아버릴 수 있잖아. 항공 빼고 이해되죠? 그래서 아무튼 지금 이런 식으로 좀 흘러가야 되는 건데 왜 자꾸 여기에 대해서 주꾸미가 생각할 때 너무 당연한 건데 이게 내가 너무 당연하다 생각하는 게 내가 뭐 물론 지식이 좀 얕으니까 그럴 수도 있긴 하겠지만 좀 많이 여전히 답답한 시점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뭐 이슈가 하나 발생하는 게 지금 이제 또 이번에 북한이 또 탄도미사일을 샀다고 했죠 오늘. 근데 이제 여기서 사실 알다시피 이거는 이제 약간 주식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그게 안 줘요. 영향을 지금 막 엄청 끼치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야. 왜냐면 너무 많이 샀어. 너무 많이 샀기 때문에 옛날에는 얘네가 한 발만 쏴도요. 이 빅텍, 스페코 얘네가 그냥 난리가 났거든요. 맨 처음에 이제 할 당시에는 한 수년 됐어요 이것도. 근데 얘네가 이제 힘을 잘 못 쓰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장에도 그렇게 영향을 끼치지도 않고 뭐 순간적인 하락은 나올 수 있지만 근데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윤 대통령님께서는 이 북한에 대해서 좀 약간 강경하게 하시려는 분이죠. 유화적으로 하시려는 분이 아니고 강경하게 하려는 분이다 보니까 여기 내용에서 이제 5년 만에 저희가 이제 미사일을 동해상으로 이제 쐈다는데 뭐 그랬대요. 얘네가 이제 이 짓을 해가지고. 근데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인상 깊었다 이거예요. 5년 만에. 그러니까 약간 이러한 안 했던 행위를 함으로써 이거는 또 약간 어쨌든 간만에 한 거잖아. 그래서 이게 증시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이번에는.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됐을 시에는 이 종목들, 빅텍, 스페코 이 두 개 종목이 내 시세를 줄 수도 있겠지만 일단 미리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 말을 해서 이걸 투자하시는 분들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투자하는 건 나쁘지 않을 수 있지만 얘네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정말 움직임이 어렵습니다. 갑자기 슉 주고 그냥 바로 그냥 이렇게 내려 꽂는 애들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서 좀 약간 생각을 하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뭐 이거를 뭐 제로화해서 뭐 내일 이게 날아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또 약간 좀 물음표가 있다는 거죠. 지금 증시에 대해서 약간은. 그래서 증시가 안 좋으면 어쨌든 HM도 약간 안 좋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 정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HM 아무튼 그렇게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오늘 중요한 게 있죠 여러분. 오늘 새벽 3시 중요하죠. 새벽 3시에 뭐가 나옵니까? 맞습니다. 바로 그렇지. FOMC 회의록이 나옵니다. 오늘 3시에 나올 거예요. 새벽 3시. 그러니까 이게 누가 직방을 맞겠어요? 미국 증시가 직방을 맞을 겁니다. 요거에 대해서. 미국 증시가 직방을 맞고 나면은 우리나라 장의 시초가를 결정하겠죠. 갭 하락이냐, 떡상이냐. 그 이유는 이제 알아서 흘러가는 것 같고. 갭 하락이냐, 떡상이냐를 결정하고, 내일 또 중요한 게 뭐가 있죠? 내일은 맞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기준금리 결정하는 날입니다. 이거 기억하고 있어야 되죠. 장 중에 나오겠죠. 근데 이거는 그렇게 장에 영향 끼치진 않았던 것 같은데, 이것도 영향 끼칠 수 있는 건 그거지. 지금 컨센서스 얼마나 보고 있습니까? 0.25%포인트로 보고 있습니다. 예상치가 이렇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이번에 이만큼만 올리겠거니. 근데 주꾸미가 항상 말씀해왔지만 지금 미국하고 기준금리 차이가 너무나도 작아지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빅스텝 한 번은 밟아야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당장 내일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만약에 그게 내일이었다. 그래서 0.5%포인트를 만약에 기준금리 올려버렸다. 라면은 시장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겠죠. 뭐 당연히 이 새벽 3시에 나오는 이 결과에 따라서 시초가가 결정돼서 그 뭐랄까 일반적인 흐름이 먼저 만들어진 상황에서 기준금리까지 만약에 안 좋게 나오면은 내일은 대하락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일은 뭐 좀 그냥 뭐 기준 부합이다 예상치 부합이다 하면서 그냥 뭐 흐지부지 아니면은 올라갈 수도 있고 뭐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어쨌든 이 두 가지 사건 큰 두 가지 사건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은 그렇게 나쁘진 않았네요.
코스피 조금 올랐고 코스닥도 조금 올랐고. 근데 미국장은 지금 거의 보합 수준에서 놀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지금 사실 이거 미국장이 이렇게 무너졌던 거에 비하면 우리 장은 좀 나름 버텼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근데 다우는 또 플러스였구나. 아무튼 우리나라 장은 좀 괜찮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1265, 뭐 비슷한 흐름이네요. 계속해서 고개 예탁감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 이거 60조 깨진 지가 이제 좀 며칠 된 것 같은데 이게 계속해서 깨지고 있다는 건 잘 봐봐요. 이거거든요. 여기서 어디야? 여기 이거 이제 50조 따리로 지금 내려왔죠. 대충 언제부터 내려왔어? 요때부터 5월 11일부터 50조 따리로 내려왔는데 보이시죠? 거의 항상 60조 따리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예, 거의 항상 60조 짜리에서 놀고 있다가 지금 이제 50조 짜리로 내려와서 지금 어떻게 된다? 여기 지금 지키고 있죠. 이제 슬슬 그러니까 아직은 뭐 예단하기는 힘들지만 어쨌든 그 주식에서 좀 돈이 조금은 빠져나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의 단위가로 버는 HM에 한 틱 떨어졌네요. 그럼 뭐 보합인가? 아무 의미 없고요. JP모간이 다시 또 사드리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난 어차피 얘만 봐요. 얘만 봤으면 됐어. 어차피 얘가 30만 주 가까이 샀고 38만 뭐 누가 샀든 간에 상관없습니다. JP가 돈 냄새 맡았을 거라고 조금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분명히 좋게 보고 있고요. 당일 주요 거래원을 보게 되었을 때 똑같네요. 수급은 뭐 계속해서 완벽합니다. 수급은 너무나도 이쁜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연기금도 지금 계속 그냥 뭐 웬만한 뭐 기관 여기 투자자들은 계속 들어오고 있는 것 같고 기타 법인도 지금 계속해서 살고 있네요. 나도 이제 진짜 모르겠다. 내가 생각했을 때는 근데 아직 이거 슈팅을 안 줘서 그럴 수도 있어요. 슈팅을 줄 때 이제 얘네가 물량을 넘길 수도 있겠죠. 아직 슈팅을 안 줬기 때문에 지금은 모으고 있는 단계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이렇게 봐야지. 이렇게 이렇게. 근데 이게 모으는 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슈팅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한 번 슈팅 주고 여태 얘네 좀 청산하고 좀 시간 좀 흘렀다가 또 한 번 슈팅 주고 뭐 이런 식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희망의 롤을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공매도 추이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 공매도는 조금 더 늘었네요. 뭐 의미 있다라는 수준은 아니고 항상 말하자면 5% 이하면은 그냥 있어도 되는 수준입니다. 예, 괜찮아요. 또 뭐 근데 이건 또 이러다가 또 언제 또 갑자기 막 이럴지 모르니까 그냥 크게 뭐 그러지 말자. 대차거래 추이는 어제자도 늘었어요. 계속해서 늘고 있긴 하지만 뭐 느는 게 뭐 그렇게 말할까 급격하게 늘고 있진 않아서 그냥 괜찮거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HMN 결론적으로 보게 되었을 때 오늘은 좀 쉬어가는 코너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분명한 거는 지금 중국이 계속해서 지금 이제 클 거예요. 중국이 이제 상하이 이거 봉쇄도 풀릴 거고 얘네가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건 6월 중순에서 중순에서 6월 말 이건 몰라요 한자. 어쨌든 이 정도에서 얘네가 지금 하려고 하니까 아마 이 시점들과 더불어서 이제 SCFI가 만약에 이번 주 금요일에도 떡상이보다 오르면서 이제 흐름을 탄다면 분명히 괜찮은 흐름을 그리고 분명히 뭐 익절을 하든 탈출을 하든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여러분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언제나 주에서 언젠가는 주린에서 주워드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